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물체 운동에서 이동거리 변이 배웠고요. 속력 속도 요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속도, 평균속도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는 의미 이런 것들 공부했었습니다. 자, 잠깐 건너뛴 이제 가속도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커졌나요? 그냥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속도에서 가짜는 더할 가짜예요. 더할 가짜. 속도가 더해진다. 그러면은 이거에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감속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따로 그렇게 감속도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가속도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속도가 혹은 속력의 크기, 속도의 크기, 속력이 작아진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속도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거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 물리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기호들을 영어를 많이 써요. 가속도 영어로 acceleration 해서 맨 첫 글자 A 씁니다. 그래서 A 이렇게 쓰는데요. 가속도에는 방향이 있어요. 자, 물체가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가속을 해서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느려지겠죠. 그럼 얘는 느려져요. 그러면 가속도는 방향이 중요해요. 자, 내가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밀어요. 그러면 앞으로 달리는 속도는 그대로인데 옆에서 밀었으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호는 A라고 쓰고 보통 위에다가 이제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화살표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면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뭐뭐당이라고 하는 거는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 변화가 생겼는데 이게 시간당 얼만큼 변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요거 시간 변화량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죠. 어쨌든 뭐 시간이 이만큼 지난 거 거기에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속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나올까? 한번 봅시다. 단위는 속도 변화량의 단위 뭐예요? 속도 변화했으니까 뭐 3m/s에서 5m/s로 바뀌었다 하면 얼마큼 바뀐 거예요? 2m/s 바뀐 거죠. 근데 요거의 단위가 뭐냐 이거예요. m/s예요. 나누기 시간의 단위 뭐였어요? sec.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번분수예요. 요거 m/sec 나누기 sec 이거죠. 근데 요거는 1분의 sec 이렇게 되니까 뭐 아래 이렇게 하면 미터 나누기 sec 곱하기 sec죠. 근데 sec 곱하기 sec니까 그냥 제곱으로 붙여버리는 거야. 미터 나누기 sec 제곱. 간단하게 써서 다 지워버리고 다 날라가라.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속도를 딱 보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시간을 왜 제곱해? 이러는데 시간을 제곱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밑에 분모에 있었는데 이미 분자에도 퍼 세크가 들어가 있어서 제곱이 붙은 거지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제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로서 시간이 2번 들어갔다 이래서 제곱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미터 퍼 세크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미터 퍼 세크가 퍼 세크예요. 그러면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 바뀌었냐 이거예요.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 바뀌었냐?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 그거의 의미에서 바뀌었냐? 증가만 한 것도 아니고 감소만 한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써볼까? 1m/s였는데 그 다음에 2m/s 됐어요. 3m/s 됐어요. 가속도 얼마예요? 대답한 사람은 바보. 왜? 시간이 없잖아요. 1m/s에서 2m/s 됐는데 이게 몇 초 동안 이루어졌냐? 이게 없잖아요. 이것도 없잖아. 그냥 여러분들 1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게 1초 동안 일어났다 이러면
1m/s per 1s 이거에서 1m/s 제곱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0.5s 동안 일어났다 라고 하면 그러면 1m/s가 바뀌는데 0.5s 이렇게 되는 거니까 2m/s 제곱 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가속도의 의미를 한번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처음에 0m/s였어요. 안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1초일 때 1m/s, 2초일 때 2m/s, 3초일 때 3m/s가 되었어요. 자, 일정한 가속도로 갔다라고 해봅시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가속도가 바뀌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속도가 변하는 것 자체를 잘 안 다뤄요. 변하면 그냥 요 상황에서 가속도가 일정했고 그 다음 상황에서 또 가속도가 일정했고 그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 두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그 내부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가속도가 연속적으로 쫙 변하는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한 것만 다룹시다. 자, 그럼 가속도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자, 그러면 시간 얼만큼 변했어요? 3초 변했죠. 자, 3초 변하는 동안 3초 동안 얼만큼 변했어요? 0m/s에서 3m/s 바뀌었으니까 얼마 바뀌었어요? 3m/s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변화량을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돼요. 3m/s에서 빼기 0m/s 이렇게 돼서 3m/s 빼기 0m/s 하니까 얼마? 1m/s 제곱. 제곱 빼먹었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1m/s 제곱의 의미가 뭐예요? 머리 왜 이래 이거. 1m/s 제곱의 의미가 뭐예요? 1초 동안 뭐 된다? 1m/s 빨라진다라고 대답했으면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변한다. 1m/s씩 변한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추측. 10초일 때는 얼마일까요? 그냥 때려잡는 거지. 10m/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0m/s였어요. 2m/s였어요. 4m/s였어요. 6m/s였어요. 가속도 얼마? 3초 동안 얼마큼 바뀌었어요? 6m/s만큼 바뀌었죠? 2m/s 제곱. 그럼 10초일 때 가속도 얼마? 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6m/s였어요. 그랬는데 3m/s가 되었어요. 2초일 때는 얼마 될까요? 일정한 가속도면 0m/s가 됐어요. 3초일 때 얼마? 마이너스 3m/s 됐어요. 자, 가속도 얼마입니까? 시간 얼마 걸렸어요? 3초 걸렸죠. 근데 얼마큼 변했어요? 6에서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어떻게 빼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3m/s 빼기 6m/s 돼야 돼요. 그 얼마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9m/s. 그럼 계산하면 얼마큼 돼요? 마이너스 3m/s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기 위에 1m/s 있어요. 1m/s. 이러면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뭐 여기서 보면 빨라졌죠? 이거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빨라졌죠? 얘는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면 느려지죠? 근데 여기 구간은 어때요? 이렇게는 빨라지죠? 여기서의 마이너스의 의미 뭐예요? 뒤로 가는 거죠. 플러스를 앞으로 잡았을 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려져요. 그랬다가 요 순간에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한 뒤로는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그럼 이 부호가 빨라진다, 느려진다를 판정 지을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가는 방향이 플러스인데 가속도도 플러스야. 그럼 더 빨라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느려지는 거예요. 자, 뒤로 가고 있는데 아래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 방향이 아래예요. 그러면 빨라지는 거죠. 가는 방향이 아래인데 위로 가속해요. 그러면 가면서
느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 유튜브의 장점이니까 잠깐 멈춰놓고 선생님 설명한 거 다시 돌려보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초일 때는 얼마예요? 10초일 때 이제 조금 헷갈리죠?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산식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계산식을. 자, 시간 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산식을 만들어서 10초일 때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금방 찾아는 사람도 있고. 자, 가속도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가속도의 의미.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 바뀌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가 바뀌는지 알았어요. 알았어. 얼마만큼 바뀌냐면 3미터 퍼 세크씩 바뀐대. 그럼 10초 됐으면 얼만큼 바뀌었어야 돼요?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에 10초 동안 여기에 작용했대. 그러면 속도가 얼만큼 변할까? 하면 초당 얼마씩 바뀌는 거, 그걸 의미를 적용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30m per sec만큼 바뀌는 거죠. 근데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플러스 6m per sec였죠. 이걸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더해주면 플러스 6m per sec 마이너스 30m per sec 해주니까 마이너스 24m per sec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의 의미 한번 알아봅시다.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 바뀌냐? 그러면 몇 초 지난 다음에 얼만큼 바뀌었을 것이냐 알 수 있고요. 최초 속도가 얼마냐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나중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제 다시 가속도의 정의로 돌아와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고요. 가속도는 A로 쓰기로 했죠. 화살표 생략할게요. 시간분의 시간 변화량이라 그러니까 이거 델타 써줄게요.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것도 델타 써줄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처음 속도가 있었을 거고 나중 속도가 있었을 거예요. 속도가 변했으니까 처음 속도를 V0라고 합시다. 우리가 시간 기준점을 0초로 놓으니까 V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V0 하면 요거는 처음 속도, V 하면 요거 나중 속도라고 할게요. 그럼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뺐죠. 그러면 그대로 써봅시다. V-V0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속도인데 양변에다가 T를 곱합시다. T를 좌변으로 옮깁시다. 좌변으로 옮기면 IT는 V-V0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나와요.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서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돼요. 선생님 너무 글씨를 막 그지같이 썼네. 글씨는 본인의 얼굴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 지금 내 글씨 못 썼다고 비웃지 마. 니네 글씨 이거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선생님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씨 한 번씩 인증해 주시고. 자,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했죠? 여기 봐봐. 자, 지금 우리가 10초일 때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처음 속도에다가 더하기 했죠? 가속도 곱하기 시간 했죠? 방금 했던 게 나오는 거야. 자, 나중 속도는 V는 V0 플러스 AT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래프 마저 해봅시다. 그래프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파악할 건데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그려볼까요? 아니면 그냥 해볼까요?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찍 그럴게요. 여기는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는 시간 세크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좀 끊어서
여기 2초라고 할게요. 여기 5초라고 할게요. 요거 4라고 할게요. 자, 2초일 때 가속도 얼마예요? 4m/s 제곱. 5초일 때 가속도 얼마예요? 4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제 얼마 이거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을 보면 돼요. 여기서 기울기 안 봅니다. 기울기 안 볼 거예요. 자, 면적을 보면 뭘 할 수 있냐? 면적은 어떻게 구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했으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면적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거 뭐예요? 앞으로 넘어가 봐. 가속도 곱하기 시간.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 이거 좌변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속도 변화량이 나오죠. 속도 변화량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면적을 구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만 이렇게 칠해볼게요. 면적 얼마입니까? 4m/s 제곱 곱하기 2s 나오죠. 얼마예요? 8m/s 나오죠. 자, 그러면 2초일 때 속도 얼마? 8m/s 대답한 사람 또 낚였어요. 8m/s 아니에요. 왜? 이거는 8m/s는 뭐냐면 속도 변화량이에요. 변화가 플러스 8만큼 나왔다 이거예요. 자, 최초 속도가 마이너스 2m/s예요. 처음 속도 0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2m/s예요. 그럼 2초일 때 속도는 더해서 플러스 6m/s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처음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여기 할까? 여기 빨갛게 칠한 부분 여기는 어떻게 돼요? 2초부터 5초까지 3세크고 곱하기 4m/s 제곱이죠. 그러니까 12m/s만큼 변했다. 자, 그러면 최초 속도 0m/s였어요. 처음 속도가 0m/s였어. 5초일 때 속도 얼마? 20m/s 하시면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할 수 있겠죠? 처음 속도를 알고 있어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 3개 다 봤어요? 자, 그래프 중에 제일 유용한 그래프가 뭘까요?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중에 제일 유용한 그래프 뭐라고 생각 들어요? 선생님은 속도 시간 그래프. 왜? 기울기를 보면 가속도도 알 수 있고요. 면적을 보면 이동거리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위치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를 보면 속력이나 속도 알아낼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이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변화량 알 수 있어서 특정 시간의 속도 알아낼 수 있는데 이동거리는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파악하기가 좋은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러면 문제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해볼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해볼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계시고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게 그 식이 나왔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첫 번째 식 V는 V0 플러스 AT예요. 그냥 이거 외워요. 그냥 외우세요. 자,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냥 외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그냥 외워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 뭐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한번 일단 외워보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V는 V0 플러스 AT가 왜 나왔냐? 방금 했어요. 요거 어떻게 됐냐?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게 왜 나왔는지 선생님이 이거 빼먹었네. 자, V는 뭐예요? V0는 뭐예요? 처음 속도. V는 뭐예요? 나중 속도. S는 뭐예요? 이동거리. 우리 다 했었죠? A는 가속도, T는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V는 V0 플러스 AT는 쉽게 나왔어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자,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V-V0 이렇게 되는데 식 변형하면 요거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동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평균 속도 50으로 2시간 갔어요. 얼마나 갈 수 있어요? 평균 속도 50으로 2시간 갔어요. 선생님 말을 똑바로 안 했네. 시속 50km로 평균 속도 시속 50km로 2시간 갔어요. 얼만큼 갈 수 있어요? 100km 갈 수 있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평균에다가 그냥 시간 곱해줬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동거리라는 거는 평균 속도에다가 평균 속도 어떻게 쓰지?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V바라고 써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평균 속도 그냥 지금만 알고 있어요.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평균 속도가 뭐요? 평균이 1, 2, 3, 4, 5의 평균 얼마예요? 3. 2, 4, 6, 8의 평균 5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계산했어? 천재인가? 천재 아니고 그냥 가운데 값이죠. 그래서 1, 2, 3, 4, 5의 평균 3, 2, 4, 6, 8의 평균 가운데 값 5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 4, 16, 25의 평균은 가운데 값 안 되죠. 자, 가운데 값을 쓸 수 있는 건 일정하게 증가하는 애들. 가운데 값이 일정하게 증가 안 하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평균 가운데 값 쓸 수 없어. 근데 지금 뭐였냐면 등 가속도 운동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값이라는 거는 처음 값, 낮은 값의 중간 값이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 평균은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평균 되죠. 두 개 더해서 중간 값이니까 곱하기 t 요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걸 좀 집어넣어 볼게요. 요거를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요. v0 플러스 v0 플러스 at의 t 이렇게 되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 같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2분의 1에 2v0 플러스 at의 t 이렇게 됩니다. 자, 다 풀어줄게요. 2분의 1 풀어버리면 v0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들어가서 2분의 1 a의 t 곱하기 t니까 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 자,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 사람?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집어치우세요. 이것만 외워. 요것만 잘 외워주세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 알려줄게요. 그럼 마지막 공식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마지막 공식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어요. 요 두 식을 시간에 대해서 연립한 거예요. 그럼 요거 t에 대해서 요 식 t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쏙 넣으면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써먹냐면 문제 풀 때 상황이 딱 주어지면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값들 촉촉촉 넣어주면 나머지 것들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식이 세 번째 식은 그냥 이 두 식을 이거 세 번째 식은 두 식을 합친 것 뿐이에요. 그럼 실제 식은 두 개밖에 없어. 실제 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미지수 있고 식 두 개야. 식 두 개면 미지수 몇 개 알아낼 수 있대요? 식 두 개면 미지수 두 개 알아낼 수 있죠. 그럼 최소한 문제에서 몇 개는 알려줘야 돼. 미지수가 5개래. 5개래. 근데 2개는 우리가 식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상태면 문제는 최소한 몇 개 정보는 알려줘야 문제를 풀 수 있냐면 3개 정보는 알려줘야 돼요. 이거 5개 중에 2개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3개는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이런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3개를 찾아냈어요. 문제에서. 쉬운 문제면 바로 줄 거고 어려운 문제면 숨겨놓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기 뭐 다 증명 다 버려. 일단 이것만 잘 알고 있어. 자. 여러분들이 식으로 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프로 푸는 걸 조금 더 추천해요.
그래프가 좀 더 직관적이거든. 그럼 그래프 중에 제일 아까 좋다 그러는 거 뭐였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였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기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 있는 여기 있는 그 풀이들을 다 해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했어. 처음 속도가 있었고 점점 빨라졌어. 일정하게 빨라졌어. 그래프로 그리면 속도가 어떻게 증가했냐면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놓겠습니다. 처음 속도 얼마? 처음 속도 얼마? V0. 나중 속도 얼마? 다다다다다다 얼마? V. 시간 얼마 걸렸어요?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치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가속도죠. 가속도. 그러면 여기 그대로 해봅시다. x 변화량분의 x 변화 얼마큼 됐어요? t분의 y 변화량. 이거 v-v0죠. 요 크기. 이렇게 자르면 t분의 v-v0. 요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요? 가속도라 그랬죠. 요거 정리하면 v-v0는 at. v는 v0 플러스 at. 여기 그래프에서 기울기 의미 자체가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의 첫 번째 식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이동거리는 여기에서 면적이었죠. 그럼 면적 계산해 볼게요. 짜자자자자장. 밑에 사각형 면적, 여기 면적 얼마예요? 여기 면적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v0 곱하기 t. 삼각형 면적 구할게요. 삼각형 면적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밑변 얼마예요? t. 높이 얼마예요? v-v0예요. 근데 v-v0가 뭐였어요? 여기 위에 있지. at죠. 그럼 이거 at로 바꿀게요. 2분의 1에 at에 t 또 있으니까 제곱. 그럼 면적. 여기 전체 면적 얼마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걸 왜 증명해 줬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속도 시간 그래프랑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얘 오늘 하루 종일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풀이 할 때 요거를 써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잘 필기를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프린트 내 얼굴 문제 풀 때 프린트 옆에 딱 놓고 문제풀이 딱 올려놓고 문제 푸는데 잘 모르겠어? 하면 여기 걸 참고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천천히 보고 꼼꼼히 보고 이러느냐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강의 자체는 한 30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